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2040 평택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방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인구 100만 특례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정책 방향 설정 및 도시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이런 요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밑에 보면 목표 인구 변경 및 동서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가 외 지정 용지 확보 및 배분이 있어요. 우리 지금 평택시가 시가외 예정지구로 지정된 게 몇 군데나 있죠? 이제 군대는 예. 아니고 용량으로 관리하는데 예, 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만 특례 도시로 가면서 더 추가로 시가 그 예정 용지를 좀 지정해야 된다고 여기에 돼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으신지요? 이제 시가 예정용지 물량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예, 인구가 현재 목표 인구가 이제 90만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0만 명이 더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물량만큼 시가 예정용지가 추가 확보돼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평택시에서 쓰시는 용역사는 동명기술단하고 이게 이제 KG 그리고 대한토지 도시계획 학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군데가 같이 합동으로 우리 용역을 같이 드린 건가요? 예, 컨소 구성에서 들어온 거고요. 예, 대한국토도시학회는 예. 기본계획 중에 이제 연구 영역 부분이 있어요. 예, 그 연구 영역을 담당하는 게 대한국토도시학회고 예. 나머지는 일반 용역사인 동명하고 KG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가 뭐 100만 도시를 이제 치닫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서북 간의 이제 균형 발전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동서 지역 같은 경우 인구 배정이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서부 지역 그 뭐 역세권 개발로 해서 뭐 159만 평 이제 개발하고 서부 지역 개발을 할 때 이제 인구 배정이 그 도시계획 위원회나 심의에서도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인구를 어떻게 해서 그쪽으로 배분을 할 건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북부 지역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 지제역이나 뭐 이런 데 주변이 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인구들이 혹시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배분이 그쪽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를 해소하려면 그 어떤 그 계획성 있는 이 인구 배정 이런 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동부 지역 쪽에 인구 배분율이 조금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갈 우려는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여기 북부 지역 시민들은 또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재 기본계획상 동부 인구는 이제 69만 명, 예. 거의 70만 명이 배정이 돼 있고요. 예. 동부에. 예, 그리고 이제 서부에 이제 20만 6천 명, 20만 명이 이제 서부에 배정이 돼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이제 요거부터가 조금 이제 균형적이진 않죠. 3배, 2배 이상이 이제 그렇죠? 동부에 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서부에 동부 거를 뭐 건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계획 재수립하면서 예. 동부의 이제 인구 배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로 그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 어차피 계획된 그 인구 배정된 곳에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변경될 사항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럼 다행이고요. 역시 우리가 이제 뭐 2035 기본계획에서 이제 2040년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서부, 동부, 뭐 남부 다
해서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되죠. 이 목은 어차피 우리 도시주택국의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고 바탕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7페이지 한번 보면 지속가능 미래첨단 스마트 도시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 그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 추진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1년도 3월에 공모돼 가지고 우리가 37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총사업비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폴, 뭐 이제 평택 전역에 28개소에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다 설치가 됐고요. 예. 예,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이제 주요한 데가 이제 평택역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제 북부 쪽은 여기 초장소 앞에도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때 돼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서정역 있는데도 돼 있고 송탄 터미널 있는데 이제 이런 쪽에 주로 그리고 K55 부대 앞에 그리고 신장 근린공원 게이트 볼장 쪽에 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 저기 설치된 곳에 어느 곳에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학교 그 초등학교 입구에 그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에 이제 그런 것도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학교 앞에는 여기 제가 이제 뭐 서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이쪽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송현 초등학교하고 이쪽에 그 지산 초등학교 이쪽 앞에는 돼 있는데 1번 국도에 있는 그 송현이구나. 송현이 돼 있고 하고 서정초등학교나 송복초등학교, 복창초등학교 이런 쪽에는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아이들 통학길 안심 그 통학길을 위해서는 학교 앞에가 우선 좀 설치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그 이게 28군데가 다 계획이 돼 있다고 하면 어차피 2023년도에 그 어떤 또 물량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제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그 교통행정과에서 예. 학교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예. 확대해서 지금 그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국에서도 스마트 횡단보도나 뭐 스마트 폴 뭐 설치도 하고 교통국에서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이 이원화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예.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공모 예. 사업으로다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국에서 공모해서 이제 된 거고요. 예. 이게 사업이 되고 나면은 이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서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래요. 이것도 다 이제 나중에 교통행정과로 인수인계가 넘겨드릴 됩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업이 저는 이원화가 돼서 도로교통국에서 이거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저기 내막을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몰라서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18페이지 그 우리 5성급 글로벌 아까 관광호텔 우리 그 강정구 의원님이 질의를 많이 저기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잘 추진돼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우리 그 공원 부지 일부 저희가 사용 승낙해 준 평택시 공원 부지로 인해서 거기에서 그 피드백으로 아이스링크를 줘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다 기부 체납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공원과하고 어떤 그 소통 같은 게 잘 안 되고 어렵다라는 이런 한간의 소리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이거 그 정확한 어떤 그런 거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문서로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회의도 하고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럼. 예. 이게 그 진짜 아닌 말로 특혜성이라면 뭐 나쁜 말로 특혜성이라고 할지 몰라도 시민들은 다 그분들한테 만 5성급 호텔 만들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 많은 협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평택 시민한테 그 진짜 해줄 수 있는 약조 같은 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시에서 받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8월 26일 날 여기가 이제 기공식을 했잖아요. 기공식을 했는데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저는 거기 가서 호텔 브랜드명이 바뀐지 그날 알았어요. 그게 우리가 처음에는 보코 호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호텔 그 명칭을 인터내셔널 호텔로 이제 이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당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평택시 의원이나 또 우리 담당하는 산업건설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호텔 명칭이 바뀐 줄을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가서 이런 사항이 바뀐 거를 그날서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그 보코는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에서 갖고 있는 계열사가 그렇죠. 예. 보코고요. 홀리데이인하고 보코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계열사가.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왔다 가고 해서 이제 그 싱가포르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주재하는 아시아 본사는 이제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지역의 특수성이나 인지도를 감안을 해서 그레이드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대외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인터하고 시는 뭐 중간중간 보고 받았지만 결론이 이제 그 기공식하기 불과 뭐 얼마 전에 그게 결론이 난 거라요. 저희도 의원님들한테는 소상히 못 알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우리 평택시는 시민이 저희들이 이제 그 표로 심판을 해서 저희들을 의회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저희들이 호텔 명칭이 바뀌었다는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날 가서 알고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명품이 있는 명품 호텔이 오는 건 좋은 일인데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 또 시민들한테 미안한 감정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그 내국인 뭐 관광 수요 증가도 있고 평택시 이미지 가치 상승을 올리는 데는 보코 호텔보다는 이 호텔 인터내셔널 호텔이 훨씬 이미지 가치가 높거든요. 지역 경제 발전 활성화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이 되어서 우리 평택의 명품 호텔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다음은 19페이지 석정 그린공원 민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22%는 민간 사업자가 이제 공동주택을 하고 78%는 공원 조성해서 평택시에 기부 체납하는 이런 민간 특례 사업으로 우리 일몰제 공원 때문에 이게 추진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오래 이렇게 진행하고 법정 투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늘어났고 뭐 보상가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그 특례 사업이라고 해서 기부 체납 공모 사업에 해서 이제 이게 화성 파크 드림인가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게 공원이 특화된 공원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이게 78% 우리 공원 조성을 할 때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원 조성 계획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꾸만 공원이 어떤 시설 뭐 해서 그냥 평준화적인 공통된 그냥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공원이 특화된 공원을 조성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그냥 일반 공원하고 똑같아요. 의자 이렇게 공원 계획 조성을 보니까 그냥 쉼터 의자하고 군데군데 그 어르신들 팔 돌리기 뭐 어깨 운동하는 이런 운동기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 이제 민원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도 했었죠. 공원 조성을 좀 특성 있는 공원으로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요청한 게 이제 어린이 물놀이장이라든가 뭐 풋살장 아니면 작은 분수대 뭐 이런 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시민과의 대화도 10월 18일 날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향후 답변을 보니까
뭐 주차장도 현재 우리가 이제 100대를 저희가 거기다 조성을 했는데 장당 도서관하고 근로자 그 복지관하고 해서 합쳐서 뭐 112대가 돼서 200대가 넘는 걸로 해서 주차장 시설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 어차피 물놀이장은 해주신다고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됐고 그러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분수대라고 해서 분수 호수공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수 그 시간 맞춰서 물 나오고 이제 우리 여기 불악복지 저기 분수공원에 보면 분수대 있죠. 저 그 물 막 이렇게 여름에 물쇼도 하고 하는 이런 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보면 여름에 하잖아요. 요런 거가 이제 뭐 공원 조성 변경 시에 이게 어렵다고 지금 이러신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어려운 건지 다시 한번 좀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답변 나간 거는 이제 어렵다고 나갔는데요. 네. 예.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수원 확보를 못 한다든가 분수대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든가 그 수원 확보를 하려면 이제 관을 끌어서 또 이제 또 와야 되는 이제 그 비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협약을 변경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 여기서 이익이 나는 거를 정산해서 Z사하고 하는 조항을 다시 넣어놨습니다. 예. 추가 이익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서 이제 반영 여부를 검토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이게 답변은 그렇게 저- 나갔는데 예, 알고 계셔야 될 게 그 차별화된 공원이라면 우리 저기 배다리 공원 참 잘 해놓으셨잖아요. 배다리 공원이 진짜 시민들이 찾고 외부인들도 와서 찾는 공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6만 평 넘게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데도 좀 원래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좀 쓰셨어야 돼요. 이게 그 어린이들이나 남녀노소가 다 즐겨 찾을 수 있는 평택 북부 지역의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보면 별로 특화된 시설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아쉬움 뭐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고 저희가 이번에 그 우리 산업건설에서 그 세종시 국제 저기 조성된 수목원을 저희가 이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별거 아닌 시설 가지고도 굉장히 저희 이게 보니까 특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제 공원 조성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핑크퐁이라고 이게 그 이동할 수 있는 풍선이에요. 풍선인데 이게 굉장히 그 인기가 있고 요즘 그 젊은 아이들하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다리 공원도 좋고 소풍정원도 좋고 우리 그 우리 민간 여기 장당 석정그린공원에도 이런 시설 하나는 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지난 어제 공원과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질의를 했고 이거를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이동식이에요. 잔디광장에다 놨는데 굉장히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바람이라면 석정그린공원에도 이런 거 하나 좀 시설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좀 예, 보시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한번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친환경 녹색공원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해서 우리 구도심권에 그 저기 침체된 활력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하는데 각별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20페이지에 보면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재정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대 효과에 보면 버스 승강장 재정비, 쓰레기통 재정비,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정비, 스마트폰 뭐 신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기 이제 쓰레기통을 저희가 또 벤치마킹 해온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공원에도 설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을 갔더니 여기 쓰레기통이 공원대에 이렇게 다 준비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화분인 줄 알았는데요. 나무 그 원목으로 해서 위에다 화분 조성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미관상도 예쁘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우리 그 표준 디자인, 우리 쓰레기통 이런 거 활성화하고 이럴 때 이런 디자인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그 관내에는 이런 쓰레기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 왔거든요. 그게 설치해야 될 장소가 예. 이제 그 일반적인 데는 설치가 좀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공원이라든가 예,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에 좀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공원과 어우러진 이런 그 공원에는 원래 쓰레기장이 막 이렇게 번잡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분리수거 딱 할 수 있게 돼 있으면서 위에는 화분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122페이지에 보면 그 세교동 지제지구 그 기반 공사 공정률이 이게 지금 57%라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세교 지제지구 그 도시개발이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개발이 취소가 되고 재환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환지 계획이 취소가 됐고요. 예정지가 취소가 됐고요. 네, 현재 10월 30일 날 네, 그 개발계획 변경을 가지고 지금 총회를 열어서 이제 그 동의율은 좀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 경기도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3년도 경기도하고 국토개발위원회에서 결정 고시가 돼가지고 평택시가 지제세교 조합이 이렇게 운영을 돼 가고 있었는데 이게 중간에 그 조합의 어떤 불합리화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렇게 시행된 사업이 이렇게 취소될 수가 있다는 것도 의아한 일이고 처음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상세 내역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96필지만 재환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96필지만 하라고 해서 보면 평수를 보면 7만 2천 평 정도 이렇게 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 5월 4월 15일 날 환지 전부가 취소 744필지가 취소됐다고 했어요. 이게 근 2013년도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이게 진행되어 온 건데 그럼 원상태로 이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게 좀 개발 계획이 다시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동주택도 있었잖아요. 공동주택 부지가 4필지 중에서 지금은 그 포스코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입주가 돼 있고 나머지 3필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다 취소되는 건가요? 아,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예, 공동주택 부지가 어느 정도 조정은 됐습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부지를 뭐 다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공동주택 부지가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파트 젖은 거하고 그 4필지가 공동주택 중에서 한 필지는 준공이 났고 3필지가 남아 있는 걸로 했는데 한간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그 민원에 의하면 공동주택 부지가 다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면 과연 거기를 어떻게 좀 환지 계획을 다시 할 건가? 공동주택 없애고 그러면 뭐 조각조각 해가지고 지금 제2의 소사벌 지금 택지지구가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시설 문제도 발생하는데 제2의 소사벌 그 지구를 탄생시키려고 하나 하는 이런 조합원들의 원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행정감사 기간에 제가 요거를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 계획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계획하고 그 변경 서류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 건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략 계획은 예,
11월 달에 대의원 회의를 열어서 네, 네. 이제 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대의원에 통과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이나 돼야 저희한테 문서로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 지제역 앞에 환승센터 문제도 이야기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 있고, 그러니까 평택의 랜드마크잖아요. 평택 지제 그 역은 그러면 거기에 맨 앞에서 그 지금 전에 이렇게 개발이 막 되고 있다가 지금 회수처럼 풀밭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SRT에 이어서 KTX가 2025년도면 개통이 될 거고, 또 GTX A 뭐 B 노선, C 노선까지 올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그 바라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 답답한 심정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조기 추진해서 빨리 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지제 평택 그 역사의 그 주변이 환경 정리가 좀 되고 쾌적해야지, 너무 좀 안일하다는 생각 드는데 우리 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환지에 대해서는 시행 대행사에 해가지고요. 예, 일단 조합에 저희가 빨리 해결하라고 이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태도를 좀 우리 평택시 도시주택국에서도 좀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영 과장님한테 한번 그 수천지구가 지구 단위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가 그 30 몇 세대가 불합리해가지고 이거를 전에 다시 환지 취소를 하고 다시 저 용도 변경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그냥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이제 그 예. 수용이나 이제 이거를 못할 경우에 토지 권한을 확보를 못할 경우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 사업 시행자가 이제 국계법이 아니고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방식으로다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받아서 가는 거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협의가 예. 돼야 되는데 예. 그거를 3번인가 4번을 계속 반려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작년도 8대 때도 저희 산업건설에 대한 업무 추진 의견 청취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냥 그 지구 단위로 돼 있는 그 개발 방식으로 그냥 돼 있길래 예,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거 자연 녹지였다가 용도 변경해서 주거 이종 지역으로 했는데 몇 명이 수용이 안 돼서 개발이 안 된다고 이거를 다시 환원시켜서 자연 녹지로 용도 변경을 시킨다는 건 좀 이건 어폐가 있는 일이다 싶어서 우리 그 시의회에서도 이거를 좀 반대했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구 단위 개발법으로 그냥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계속 중에 추진하고 있는 있는 겁니다. 거예요. 예, 예. 그래도 그 뭐 용도 변경하고 이러려면 이런 게 만만치가 않고 그 할 텐데 하여튼 잘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에 보면 그 평택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평택역 그 주변 그 집장촌이라 그러죠. 이쪽을 이제 그 도시 재생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지정해서 이게 이제 공동주택 뭐 약 2,000세대, 오피스텔 249실, 호텔 300실,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저희가 그 평택 시민이 바라던 수건 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집장촌 그거를 재개발해서 이게 좋은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픔이 겪고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32%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이게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용도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상업 지역이고요. 예,
앞으로 개발해도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단지 이제 그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검토할 대상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안서 들어왔을 때 네, 네.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의 그 3분의 2. 3분의 2 네.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네. 그 요건을 충족해서 저희들 들어오면 법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네. 제안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제안서들을 받아들인 상태고요. 네. 여기가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8월달에 한번 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재심의 의견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또 경관위원회를 재심의해서요. 네.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네. 그 조건은 열 몇 가지 되는데요. 네, 네. 그 조건을 해서 예. 부합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부 승인 같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개발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또 돼야만이 되고 우리 평택시에서 의회에서도 협조한 사항이고 이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 단계에서는 꼭 아픔이 있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의견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어떤 그 충족되지 않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분들도 다 같이 안고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그 도시재생과의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경관심이든 도시계획심이든 이루어져서 하루빨리 거기가 이제 보기 좋은 그 도시로 형성이 되기를 이제 바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 그러고 요거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 소유자나 아니면은 그 건물 소유자들 예, 예. 모든 사람들의 요건을 다 충족시켜서 네, 그게 가면 참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는 금전적인 게 따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 제안자가 다 충족시키기는 참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때 논할 얘기 같습니다. 네, 하여튼 잡음이 없고 서로가 다 함께 동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214페이지에 보면 농지 불법 행위 단속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민원을 조금 이렇게 받은 적도 있고 이제 이러는데 한간에 이게 이제 서부 내륙 고속도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그 현덕면 쪽 그 방충리 쪽에 그 어떤 농지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농지 불법 그 현덕면 쪽에 이게 그 내부 서부 고속도로 추진하는데 그 불법으로 농지를 건설사에서 점유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게 그 건설사에서 농지를 농지 그 분들한테 이제 허락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게 점용허가 같은 거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그게 그- 안출이나 예. 나눠져 있어가지고 안출 관할이라 이게 그러나요? 저는 이게 이제 농지 불법 단속 추진이라고 해서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은 예. 안전출장소에 별도로 좀 예. 확인을 해서 파악을 예.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테 저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답변 좀 주세요. 예, 예. 다음은 314페이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가 13개 단지 28개 동 1197세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평택시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라든가 조금 빌라 단지들이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안전 점검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산이 소진돼서 못 받는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하는데 요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요. 예, 어떤 이제 사용 검사하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이제 말은 150세대 이하 소규모 네. 전단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1년을 이제 예산은 전부 시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1년에 한 13개소 한 15개소 단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안전 점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올해 뭐 요새 이제 안전 불감증도 있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네, 그래서 저는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소규모 말고 대단지 몇백 300, 400, 500, 600대는 이 세대들이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거는 이제 단지에서 예. 안전진단을 단지에서 수립을 해서 예.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예.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리 주체에서 관리 주체? 예, 관리 주체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사항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를 좀 해봐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그게 안전진단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저는 해보질 않아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 거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진단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받으셔야 되나요? 이거는 아까 소규모 주택으로 표현한 150대 이하는 예. 지금 관리 주체가 구성이 안 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도적으로 시나 도에서 안전적을 실시해서 예. 그거를 이제 결정해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하는 차원이고요. 네.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150대 이상인 아파트는 이제 관리 주체나 관리 사무소가 있고 네네. 저 규칙상의 관리 주체가 유지 관리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어떤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았고요. 이게 제가 또 다시 알아서 과장님하고 제가 상의를 한번 드릴 건데요. 이게 안전 진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주택도 대단지 아마 이제 재개발에 들어간 단지가 몇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지인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도로 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1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는 게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20세 이상 평택 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프레임카드가 이제 불법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부착이 돼 있는데 이거 하나 수거하는 데는 그게 단가가 얼마씩이 책정이 돼 있어요? 현수막 한 장당 1,000원입니다. 1,000원이에요. 예. 이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선거 기간에 이제 선거 기간은 정식 게시대를 이용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은 이거 이제 프랜카드를 현수막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법 단속 하는 알바생인지 고용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게 이제 부착을 뗀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고 CCTV를 보니까 이게 이제 알바생들이 이거를 뗐더라고요. 뗐는데 이게 이제 막 많이 떼면 돈이 수거제 보상이 나와서 분별 없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이걸 부착된 거를 저기 게시대에 아니라고 그걸 이제 선거 기간인데도 모르고 이걸 뗀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들이 불법 광고물 단속 수거보상제도 좋지만 때로는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런 거를 잘 보니까 그 떼시는 분들한테 그 교육 그 궤도 이런 거를 좀 잘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그 지금 프랜카드 현수막 이제 지정 게시대에 다 돼 있고 우리가 붙이기만 하면 다 이제 떼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즘 그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그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프랜카드를 다는 사례가 좀 있어요. 그거는 요거 지금 우리 출장소 앞에 이게 정동화하고 뭐 가수들 뭐 한다고 이렇게 예, 현숙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예, 예. 있는데 요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그건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저 게시대 이렇게 지정해주고 거기다 뭐를 부착을 시켰던데 그 우리 원래 그게 부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게시대는 다 예. 이제 저희들이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거고요. 예. 그것도 이제 현숙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허가를 예. 받아서 예. 현숙에 따른 건 대부분 이제 공연 같은 게 이제 많이 이제 현숙에 나 붙거든요. 그것도 다 좀 게시대 마냥 다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희 그 제가 그 상권일을 지난 8대 때도 했고 이번에 또 다시 제가 이제 하는데 저 이런 현수막이 또 이제 이렇게 지정 게시대 마냥 법적으로 허가가 됐다는 걸 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제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왜 달려 있냐. 이제 이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이제 찍어서 오늘 좀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건데 저거 허가 사항은 어떻게 신고를 어떻게 받아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허가나 신고가 접수되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그 보기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이렇게 쫙 이렇게 달려 있고 막 이렇게 난무하게 달려 있는 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서정동 뭐 180번지 뭐 180번지 이렇게 번지로 했는데 요새는 무슨 로 몇 번지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도로명 주소가 다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 부동산 그 저기 서류를 뗄 때 우리가 인터넷으로 떼잖아요. 컴퓨터에서 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럴 때 무슨 뭐로 이렇게 신번지 도로명 주소로 하면 그게 안 되고 옛날 번지 그냥 서정동 몇 번지 뭐 중앙동 몇 번지로 떼면 그게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이렇게 사이트 이런 데도 이거를 변경시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옛날 집어넣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예. 번지수 저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물이라든지 예. 이제 도로명 이제 붙일 수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 건물 번호 같은 거 저기가 돼가지고 이게 건축물 대장은 이제 그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토지 대장 자체는 집번호로밖에 발급이 안 됩니다. 글쎄요. 저희도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뭐 어디 맨노라고 쓰면 거기서 다시 시켜주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내에서 이제 서류를 떼잖아요. 어떤 예. 정부 그 전자 24시 민원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로를 대면 안 되고 번지를 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일치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제 알고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우리가 그 내비를 틀어도 어떤 때는 그 옛날 번지로 틀어야 나오지 뭐 신번지로 이렇게 해서 내비를 틀면 또 못 찾고 뱅뱅 돌리는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때 지적 정보라든가 이런 게 좀 일치화가 아직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쾌적하고 무한 우리 평택시 발전에 애써 주시는 도시주택국장님, 각 과장님들 애쓰셨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상권위가 처음이라서 그 최근 이제 5년 동안 직전 5년 동안 그 행감의 지적 사항이나 건의 사항에 대한 그 또 집행부의 처리 결과를 좀 요약을 해서 좀 한번 훑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식으로 좀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를 보면 2017년도 좀 굉장히 좀 오래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2035 그 도시 기본계획 그 수립 시에 이제 인구가 과다 계상됐다라는 이제 일부 의원님들의 이제 지적이 있었어요. 답변이 이제 목표 인구 120만 인구 계획 수립에 이제 만전을 다하겠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질책이 조금은 무색할 정도가 이제 되었다. 동의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좀 모호하고 규제가 심하다. 근데 답변은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을 하겠다라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비슷하죠. 예, 맞고요. 일부 네. 이제 청북이라 이제 좀 과도한데 과도하게 개발행위가 나가 있는 데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본계획 목표 인구가 유입 시에 어떤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집행부 답변은 유기적으로 관련 부서와 잘 협조를 하겠다. 지금은 2035 계획이 아니죠. 지금은 네, 2040에 의한 예, 2040입니다. 40에 의해서 예, 계획을 하고 있죠. 5년 전을 한번 기억을 소환해 본 겁니다. 2018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이 사업 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달라. 이거는 뭐 지금도 유효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뭐 다 재검토 잘 하겠음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2019년도에 평택시 고유의 특색 있는 공공 디자인 구축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이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이 결과물이 금년도에 그 표준 공공 디자인 그 지금 용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그 이제 새로 제시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달인가 이제 최종 용역 보고에 하신 거죠. 2019년도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었던 게 2022년도 말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2020년도에도 행감의 중복 지적 사항인데 국도 1호선의 평택 오산 경계에 조형물을 설치를 요구를 해서 우리 특산물 배를 설치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네, 민선 7대 때 상권위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던 계속 겁니다. 지적을 해서 계속 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은 거기 배 아니 그대로 그 있습니까? 설치한 거 갖고 계속 지적이 있었던 지적을 거예요. 해서 왜 안 지금은 보인다. 없어졌습니까? 그래가지고 진입경관에 대한 용역이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걸 좀 바꿔보려고요. 바꿔보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잘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성 같은 데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2020년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협력시설 등 위험, 혐오 시설 입주할 때에 안전 대책을 좀 강구해주고 해당 마을, 해당 이제 그 경계 마을이나 이런 데에 수익적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 주민 설명회를 뭐 개최를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음. 근데 이것도 현재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많이 유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 이렇게 하셨어요. 예,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네. 주민과 협의하면서 입지를 시켰습니다. 실제. 그 대표적으로 요즘에 그 복합 첨단 산업단지인가요? 있는 거기 가스 지금, 시설이 예, 예, 가스 주민 시설. 협의하고 해서 이런 진행을 것도 합니다. 예. 민원이 발생이 최소화될 전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는 뭐 도시 건축 분야의 민원 상담에 이제 업무 보조자를 좀 채용하시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배치 요청을 했는데 업무 보조자 뭐 채용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그 공고에서 미진한 부분은 그 분야를 바꿔서 내년에 별도로 공고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도에 보면 가곡지구가 이제 처음 이제 추진이 됐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죠? 네. 예, 가곡지구가. 예. 2018년도에도 또 2019년도에도 계속 가곡지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뭐 항공소음이라든지 대기 오염 문제 이런 어떤 그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작년 6월에 그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구역 지정하고 예, 그 예. 지금 금년도에 실시 계획인가 추진 실시 인가는 한 아직 안 났어요? 예, 23년도나 될 것 23년도.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 도시의 그 안전 펜스 개선 요청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변이 전면 교체는 어렵고 일부 교체는 가능하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일부 교체는 완료를 했고요. 네. 이제 인계인수 받은 구간은 저희가 이제 펜스를 거의 교체했습니다. 교체했습니까? 예. 2018년도에 이제 뭐 민간 개발을 할 때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 뭐 소음, 먼지, 교통, 기반 시설 부족. 뭐 점검 열심히 하겠다. 해당 조합과 협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유효한 거죠, 이런 것 다. 예, 맞습니다. 과다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이것도 과잉 됨으로써 주민 피해의 어떤 최소화 방안을 이제 마련해 달라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이제 상황이 돼 버렸어요. 맞죠? 예. 2019년도에 고덕 국제화 지구 개발 사업 시에 기반 시설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면 이걸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아직까지 계속 그런 시설들이 계속 있죠. 예, 계속 인계수 준공하면 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 바로 직전 연도에 행감대 지적 말고도 몇 년 전 것까지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소환을 해서 충분히 이런 건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 도시계획 심의 시에 완공 기간을 확정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제 시민의 그 준공 기간은 들어오는데요. 네. 실제 그게 지켜지질 지켜지지는 않는 않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확정은 해서 들어온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제 세교지구가 이제 나왔어요. 지제 세교 지하차도 건설 예산 지원을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뭐 지원 예산은 없으신 거죠? 예, 현재까지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지하차도에 대한 어떤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하시기로 그 당시에 뭐 구두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교평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다시 하는 걸로 그렇죠. 지금 예.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실시를 알겠습니다. 해서 실제 이걸 꼭 추진해야 될지 예. 말아야 될지는 다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지하차도가 신호등 하나만 통과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도로 변에 있는 그 지하차도가 뚫림으로써 그 바로 지제역 옆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공공 채비지 매각 뭐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돼서 그죠? 네. 이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이 일부 지역에 이제 편중되어 있다.
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예. 권역별로 잘 예산 편성하고 있다. 남부, 서부, 북부 뭐 지역별로 균등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도 유효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 가시적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 뭐 일상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보면 빈집 정비 관련해서 매입 후에 공공목적 사업으로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답변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빈집 정비 시에 공공용지로 활용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2020년도에 하셨었는데 실제 공공목적 사업을 그 실행하는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우동쌀 지금 신장 우동쌀 하는데도 거기도 빈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바로 옆에 이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데 바로 옆에 빈집에 있어서 그것도 내년에 그 예산을 세워서 빈집을 철거를 하고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빈집이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가격을 너무 많이 달래가지고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거 다 협의 매수를 해야 협의 되는 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1년도 전년도에는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는데 인원을 좀 많이 확대를 해달라.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인원을 많이 늘렸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시 협의체를 구성을 하더라도 우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는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거든요. 근데 도시재생 사업을 안 하는데도 협의체 일부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데가 주로 많은 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냥 넓히는 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아직 인원을 늘리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일부는 늘렸는데요. 일부는 늘리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의원분들이 뭐 늘리라고 해서 늘리거나 줄이라고 해서 줄여서는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이제 홍보도 네. 하고 하는데 맞습니다. 주민들이 다 안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건축 허가과 잠깐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건축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심의 시에 특정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심의 의결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 같더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뭐 현재까지도 조금 유효한 것 같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별도로. 2019년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또 마을 회관 증축 개보 수방안을 좀 강구를 해달라. 이거는 뭐 매년 이제 행감 때 이제 건의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뭐 2021년도에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네. 좋은 의견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집행부 답변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수선 유지비나 이제 자부담 비율을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할 때 이제 이걸 반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정했습니까? 네, 올해 개정을 했습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 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내년도에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평가 점수가 부여돼서 이런 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행감에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지적이 돼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또 개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뭐 차근차근 해서 내년도부터 또 예산 반영해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건축물을 감리를 하는데 불성실하게 감리를 하는 업체가 있더라. 이거 잘 대응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제 감리가 이제 사실 상당히 이게 감리가 이게 그 민원이 많습니다. 이 건축주하고 분쟁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사실 감리 업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수임 점검을 그 숫자를 좀 늘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또 건축 지역 안전 센터가 이제 생겨서 그 저 특정 그저 이런 네. 말씀드리 죄송한데 이런 좀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감리단으로서의 부적격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업체에 무슨 등록하고 그러는 것도 혹시 있어요? 네, 그 지역 건축사 이제 소속 중에서 그 저희가 이제 지정 감리를 합니다. 소규모 네. 주택의 경우 감리를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건축주가 선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정받은 감리자가 이제 감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감리받은 그 지정받은 감리자하고 건축주하고 이제 분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행정 이런 그 불량 그 감리자를 행정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근거 자료가 있냐라는 네, 그거는 그 건축사법이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행정 조치할 수 있는 사람. 2020년도에 마을회관 경로당을 복지회관으로 통합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2021년도에 중복된 건데 네. 이게 그 도일동의 그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그 설립이 이게 그 사례 아닌가요? 도일동 그 그건 복지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 이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부실 건축물 이제 자재 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실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가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행정지도 철저히 하겠다는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 일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계속 이제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김영주 우리 의원님이 좀 말씀하셨지만 불법 광고물 현수막 이거 단속 철저히 해달라라는 거는 2017년, 2018년, 19년, 20년, 21년 5년 연속 단속 철저에 대한 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마르고 닳도록 주택과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이 정비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2018년도에는 5개 광고물을 좀 정비를 해달라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뭐 공모 사업 같은 걸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복시장 내에 이제 국비를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갔고요. 지금 한 3억 2천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도 계속 하실 예정이시죠? 공모 사업을 매년 신청을 하는데 이제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공모 사업이 당첨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전국적인 이제 지자체에 한 공모 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걸러서 주는 거 2, 3년 후에 다시 주고 그런 상황 같던데 저도 매년 공모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불법 현수막 이게 이제 공정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태료 추이가 과태료가 전에보다는 많이 부과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불법 현수막 자체가 많이 없어져서 그 과태료 징수 금액 추이가 어떻습니까? 징수 이제 2021년도에는 전체 한 4억 4천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요. 네. 아마 징수를 한 30% 정도 징수를 했고요. 예, 올해는 왜 그 정도밖에는 징수가 안 되죠?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징수를 하면은 이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규모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안 납부를 했을 때의 해도 어떤 행정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뭐 과태료 처분은 재산조에서 압류까지 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실제 안 하죠. 이 정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금액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정확하게 징수를 하고 또 일정 금액 이하면은 뭐 유예를 한다든지 뭐 이런 뭐 정확한 기준 근거가 있어야지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징수를 안 하고 하면 더 큰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뭐 크게 뭐 저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지적 재조사 추진 관련해서 전문 인력을 좀 배출해주고 인력 보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실제 인력 보강을 좀 하셨습니까? 이 팀이 생겼습니까? 한 가지 좀 토지정보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게 토지 분할 시에 토지를 분할했을 때에 그 토지 불보합 토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뭐 증가분은 이제 징수를 거꾸로 하겠죠, 그죠? 증가분은 징수를 하겠고 감소분에 대한 거는 그 최대 40 몇 평이 그냥 그 인정 손실이 되더라고요, 맞죠? 그거는 이제 분할할 때는 이제 그 면적 그 허용오차 범위 외로 예, 그러니까 벗어났을 허용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한 40여 평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록상 경정으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저기 한 거는 그 조정금 같은 거 나가는 이제 그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감소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가에서 인정하는 허용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디가 하소연할 때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소분에 대한 누적 재산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냈었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감소분에 대한 뭐 평수 아주 적으면 몰라도 평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낸 재산세가 굉장히 부담 좀 억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감소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재산세 누적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뭐 전문가시니까 생각 어떠세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저기 그 세정과에 예. 통보를 하면은 그걸 5년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해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제도적으로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 5년 동안 그 행감 그 지적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제 공통으로 이제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면 간단하게 보면 각종 위원회를 선정할 때 잘 선정을 해달라. 또 우리 상권이 특성상 이제 설계 변경할 때 설계 변경에 대해서 예산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달라. 수의 계약할 때 지역 업체를 꼭 써달라. 수의 계약으로 몰아주게 하지 말아라. 뭐 다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으로 옮겨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원 친절하게 해달라. 직원들 친절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 사회적 기업을 좀 우선시 해달라. 다 그런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행감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나머지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주택국 본예산이 얼마였죠?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이 810억 정도 됩니다. 810억이요. 최초에 한 500억부터 시작을 했죠? 예, 예. 508억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도시 재생과가 제일 많아요. 그죠? 예, 재생 사업이 좀 있어서 네, 도시 나름대로 재생과가 좀 뭐 많습니다. 본 예산이 346억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추경까지 얼마에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마무리는 이 특별회계에 네. 312억 정도가 있는데요. 아, 특별하게 마지막, 빼고. 예, 특별하게 빼고.
특별회계 빼고는 358억입니다. 358억이. 예. 아, 그냥 저기 했던 것만 시행을 하시는 거네. 예. 본 예산 잡힌 것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평택시 의회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행감이 예. 사실 이제 11월 달이 아니라 좀 땡겨질 가능성도 위원장님 있죠? 좀 땡겨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하질 않으셨잖아요. 한 20% 정도 지금 남은 상태에서 행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다 쓰였는지 남았는지 뭐 저희가 사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상황은 틀려질 것이다. 2022년 1월 1일부터 적어도 2022년 12월 31일 기준까지는 회계연도까지는 다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잘들 세워서 감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각 사업별로 저희가 심의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 분과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또 뭐 건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도 있고 여러 개 좀 위원회가 좀 있어요. 지금 통과율이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심의 통과율이? 그 분석은 안 해봤는데요. 그냥 이거는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를 이제 받아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75건 중에서 수용된 게 그러니까 심의 통과되거나 이제 수용되거나 조건부 뭐 가결되거나 한 게 57건이더라고요. 그래서 76%가 이제 통과가 됐고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425건 중에서 수용이 253건. 수용률이 좀 많이 떨어져요. 60%밖에 안 돼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10건 중에 4건 90%. 그렇다면 타 지자체는 어떠느냐? 요건 좀 한번 파악을 과장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예, 예. 돼 있는데요.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심의가 이제 행감 기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예. 총 30건 중에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22건, 예. 재심의 6건, 부결 2건 됐습니다. 그리고 자문건에 대해선 원안 자문이 1건, 조건부 자문이 9건, 다 자문 10건 다 자문된 거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심의는 243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행감 기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 243건 심의 중에 원안 57건, 조건부 93건에서 160건 정도가 수용이 됐네요. 그리고 재심의가 63건, 그리고 부결이 30건입니다. 그러니까 재심의는 이제 그 다음이나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이제 네. 또 심의가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2년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1년치를 이제 말씀하신 건데 내내 이제 통과율은 비슷한 것 같고요. 타 지자체하고도 한 번쯤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통과율이 혹시 좀 떨어진다라면 어떤 원인을 좀 분석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과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이 심의 올리는 게 다 평택 시민들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민원의 소지도 많이 발생이 되고 불만도 많이 쌓일 수 있고 갈등 구조가 많이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 또 그런 볼멘 소리들도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게 또 하나 이제 아까 건축 허가과 2017년도 그 행감 지적사항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위원들의 의견이 심의 의결에 막대하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데서도 몇몇 위원들이 좀 어떠한 보이지 않는 힘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 여기 옆에 김영주 의원님도 심의위원이시지만 고개 끄덕끄덕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위원 선임 시에 조금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쪽으로 너무 휘둘리는 이런 그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좀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국정위원회 위원님들 선정하고 할 때 예. 좀 자질이나 평상시에 이 민원 소지 있고 하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예. 심의를 좀 잘해서 선정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를 의뢰하는 의뢰인들하고 심의위원들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지금 이런 자료에서 생감 자료에서도 그렇죠? 노출 안 됩니까? 홈페이지에 예. 의원들을 다 공개를 해놨어요 저희가. 그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위원들을 공개를 해버리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될 거로 그렇죠? 보여지고, 예.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공개 원칙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그 매칭 비율을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기준이나 원칙 잘 해 놓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 현황 그 아파트 특히 이제 공동주택 이렇게 쭉 보면 이 지원 금액이 조금씩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지원 근거 기준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은 틀리지만 뭐 그 정도는 다 100% 인정을 하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게 사용 승인 아파트가 사용 승인된 그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거를 이렇게 보면 2014년도에 사용 승인이 되거나 2016년도에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도 있더라.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조례상에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대상이 삼고 있습니다. 됩니까? 예, 예. 그 5년 정도면 지금 공동주택 굉장히 잘 짓잖아요. 예. 5년 정도면은 너무 좀 짧지 않습니까?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5년이라는 기준은?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예. 전에는 건축 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약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5년이면은 완전 새 아파트인데 새 공동주택인데 지금 그런 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이 기준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더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짧은 사용 그 기간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혜택 받는 것을 더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조례 변경의 어떠한 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예, 이제 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네. 예, 도래된 아파트 연수가 너무 짧게 책정돼 있고 네. 저희들이 이제 한 단지에 최대단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그러니까요. 있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 단지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실제 이제 예.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충분하게 지금 다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년 정도면은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승소금 같은 거 받아서 얼마든지 투입을 해서 수리할 거 충분히 수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신청받으면은 하자 보수 기간에 도래된 것들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할 때 시설과 평가를 할 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단지일수록 평가 점수를 많이 부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 말씀 좀 동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예. 아마 조례 개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정 발의할까요? 예, 저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하시죠, 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하겠습니다. 토지 정복과 이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토지 정복과가 뭐 잘못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좀 공감대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장 보면 외국인 부동산 등록 현황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고 2021년도하고 20년도 거를 이제 집행부에 이제 자료를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부동산 등록 현황에서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전체 면적 수는 줄어들었어요. 혹시 내용 갖고 계세요? 예. 전체 면적 수는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 기준에서는 213만 3,957 평방미터인데 2022년도 지금 현재는 209만 8,185 평방미터로 줄었어요. 네. 그런데 필지 수는 2020년도 3,963 필지에서 4,590 필지로 늘었어요. 그죠? 네. 혹시 이 사유를 알고 계세요? 필지 수는 늘고 면적 수는 줄은 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저기 자료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요. 별도로 의원님한테 이거는 예. 저 설명 검토해가지고 확인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예. 다른 거는 뭐 그거하고 그 국적에서 네. 중국인들이 필지 수가 1653 필지에서 3년 만에 2176 필지로 31.6%가 증가가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은 거죠. 필지 수가. 네. 이 증가 사유는 뭐 특별히 뭐가 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파트 같은 거 이제 그 많이 구입하고요. 아파트 중국인들이. 구매하는 거. 예. 그래서 이건 뭐 꼭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이제 평택시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화랑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동산에 어떤 불법 투기 정황은 없는지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은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중국 아니 뭐 특정 국적에 있는 분들이 한 사람이 하나 취득하는 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거를 뭐 전체 뭐 싹쓸이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투기 정황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동산 그 무슨 대출 같은 걸 받으면서 그러니까 취득 자금이 불법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건 없는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돼요. 그게 꼭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국장님.
꼭 이건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우리 평택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토부 사례가 있어요. 국토부에서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2년도 5월 달, 금년 5월 달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투기 의심 거래가 1145건 중에서 567건을 적발을 실제 했답니다. 여기에 평택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파악을 해보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확인하세요.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답변을 국장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투기 의심의 그 유형이 거짓 신고를 했다든지 또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했다든지 또 한국 사람이면서 외국 국적 취득해가지고 편법적으로 대출받고 편법적으로 증여를 하는 거, 그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해서 취득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색출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씀하신 거는 맞는 꼭 말씀이시고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 지금 당장 뭐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겠죠. 뭐 고발하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면은 뭐 행정적으로나 뭐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겠지만 추후에 이러한 그 부동산 거래 시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싹쓸이 뭐 공동주택 뭐 매입한다든지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황을 한번 뽑아 보셔가지고요.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모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토에 몇 평방미터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 5배, 6배씩 그냥 쭉쭉 토지 소유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자본 잠식도 하고 부동산 잠식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평택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